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은 질문 5개짜리 2점짜리 문항인데, 이런 애들은 소재 파악 정도만 하시고요. 목적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들은 문단마다 나눠서 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나는 좀 독해 하면서 좀 빠릿빠릿하게 이런 단순히 좀 풀어내고 싶다, 내용층위 단위로 해도 됩니다. 내가 어떤 한 내용이 이해됐으면 바로 가서 봐도 돼요. 산발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고요. 11번 보면은 공백 문제겠죠? 주어만 봐도 재량준칙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데, 재량준칙이 뭐냐? 문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대요. 재량으로 정하고요. 행정청이 이거를 정하는 건데, 그 정한 기준이 준칙이래요. 그러면은 재량준칙이란 거는 재량행사라는 녀석의 기준인데, 얘가 뭔지 모르겠죠. 이름만 봤을 땐 재량을 행사하는 건데 그걸 또 재량으로 정한다는 말도 어려워. 그럼 재량행사가 뭔지를 목적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재량행사의 개념이 뭔데? 재량행사 개념이 뭐냐? 이 정도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량행사를 설명해줍니다. 자, 다음에 12번 예시가 나왔어요. 진짜 무조건 나오죠. 예시형 보기에는. 이거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면 예시가 있어야 돼요. 그쵸?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에서 2개. 자, 그럼 이 예시는 원래 글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평가로 바뀌었죠. 수능에서는 평가라는 거니까 나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글과의 인지적 거리가 제일 먼 여기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렵죠. 그럼 예시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됐다? 글에 있었어야 됐다. 그래서 저희는 예시가 글에 있는 것처럼 읽을 겁니다. 그러려면 예시를 먼저 봐야 돼요. 가볼게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판대요. 그 다음에 100을 받기로 했대요. 100 물건. 근데 갑이 계약을 위반했네요. 위반해서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마이너스 80의 손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상황이 있었답니다. 자, 위약금 약정이 기준이에요.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약정을 했다 라고 할 때 성격의 증명 여부입니다. 그게 위약벌이냐 증명 안 됐냐예요. 그래서 약정의 유무로 쳤을 때는 이렇게 나뉘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번을 보면은 손해의 증명 여부를 일단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중 하나는 손해 증명입니다. 그죠? 손해 증명. 그 다음에 지급 액수예요. 그죠? 지급 액수죠, 다. 그 다음에 감액 여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급 액수도 찾아야 되고요. 설명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감액은 무슨 기준이냐? 이거 묻겠죠? 이거 미리 파악해 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이래요. 얘가 요건이겠죠? 얘가 효과고요. 하지만 그 요건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건 아니래요. 즉 의미가 하나인 건 아니다. 하나일 때도 있지만 좀 복합적일 때도 있다. 왜냐? 케바케다. 케바케다. 불확정 개념. 케바케다. 이름에도 써있죠. 불확정이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 사용된 예시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벌써 감액 얘기가 나왔습니다. 곧 나오겠죠? 그럼 부당히가 연락의 불확정이죠? 적당히가 연락의 불확정이죠? 이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결정하냐가 불확정이다라는 거죠.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액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위약금. 복이죠, 이거. 저는 복이라고 적고 갑니다. 목적을 까먹지 않으려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약벌도 위약금이래요. 이거죠. 다예요, 다. 대입하면서 읽으세요. 위약금의 성격이 나왔다. 위약금의 성격 증명 여부에서 증명이 안 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거는, 되면은 위약벌이죠. 위약금으로 애초에 증명된 거니까. 얘는 손해배상입니다. 얘는 위약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라고 벌써 보기에 감 내용이 나왔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빨리 풀 수 있는 거 볼게요. 요건과 효과에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방금 사실 저희가 어디 갔죠? 예시에다가 부당히, 적당히에다가 적용하면서 둘 다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한다. 그게 불확정 개념의 특징이죠. 재량.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뭐 써있었네요, 그냥. 맞아요. 다음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케바케다 라고 제 말로 이해해서 좀 저는 쉬었네요. 다음에 행정법령은 아직 안 나왔죠. 행정청. 계속 가보겠습니다. 갑이 잘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손해를 80 입은 을이 있죠. 80 맞나요? 맞아요. 을이 80에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 액수를 나왔다. 이거 나왔죠. 이거.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죠? 근데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나잖아요. 이거. 자, 나는 손해배상 예정액이고요. 약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나의 케이스예요. 손해 액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얘는 손해 액수가 증명이 변수가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다. 하든 안 하든 받습니다. 하든 안 하든 손해배상 이제 100이죠? 100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100입니다. 나는 100지급이 맞아요. 나는 100지급이 맞아요. 그죠? 증명이 되든 안 되든 맞아요. 감액 여부만 차이가 있네, 2, 3번은. 그쵸? 자,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자, 80이죠? 더 받을 수는 없대요. 무조건 100까지밖에 못 받는다. 근데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된 건 다잖아요. 대입하면서 읽을게요.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이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감액이 안 됩니다. 즉, 다는 감액이 안 되고 나는 감액이 된다죠. 자, 얘는 감액이 안 됩니다. 얘는 감액이 돼요. 자,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인 얘가 답입니다. 자, 감액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액이 된다고 한 4번은 이미 틀렸어요. 그쵸? 얘도 지금 감액할 수 없다 돼 있네요. 틀렸죠? 3번.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을이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손해액수는 80인데 이거를 증명하면은 지급액이 180이고 증명이 안 되면은 100이죠. 위약벌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1번 보면은 1번은 얘네 둘에 다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손해를 증명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증명 못했으면 그냥 못 받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사실 12번을 제일 빨리 풀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대요.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대요. 그럼 불확정 개념이니까 얘도 케바케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으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요구하러서 행정청이 어떤 걸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은 그러한 작용은 기속행위래요. 이름에 써있죠? 구속하는 거예요. 1대1로 구속하는 겁니다. 1대1 구속.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내용은 고를 수 있다. 고를 수 있으니까 뭐 1, 2, 3 선택지가 있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는 고를 수 있다. 그게 재량행위입니다. 나왔네요. 재량행사 개념이. 밑에 써있어서 방금 저도 까먹고 있다가 방금 알았어요. 재량행사가 이제 나왔어요. 그죠? 그건 뭐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됐는데 고를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거를 네 맘대로 골라. 그게 재량행사입니다. 그거의 기준을 정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A일 때는 1을 정한 B일 때는 2고 C일 때는 3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사고방식이 매개법이라고 나중에 가르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제 언어로 쓰인 거를 가시화했죠 제가. 그러니까 쉽네요. 1번에 요건이 충족했을 때 A일 때는 1번, B일 때는 2번, C일 때는 3번으로 기준을 정한 게 재량준칙입니다. 그쵸?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당연히 근거법령이 위반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잖아. 그냥 기준 어겨도 돼. A인데 2로 가도 돼. 그쵸?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을
반복해서 했다. 그러니까 A라는 선택에서 1을 가는 거를 곱하기 10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살짝 뭔 느낌이죠? 기속행위가 된다의 느낌이죠. 조건문의 해석은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충족이 안 되면, 생기지 않았다면 관행이 동일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10년 동안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번이 처음이야. 그러면은 안 지켜도 된대요. 그거가 답이었죠, 사실. 자, 1번 가볼게요.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닌 게 맞습니다. 이리적이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인과랑 얘 자체가 이리적이지 않냐? 그거 두 개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라서 이리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핵심인데, 재량준칙은 이리적이에요. 재량행위는 이리적이지 않죠. 왜냐면은 그 행위는 결과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라서. 근데 기준은요, 준칙은요, A일 때는 이거 해, B일 때는 이거 해 라는 거라서 이리적이에요, 일단. 그래서 사실 오해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법령이 아니다라는 것도 인과적으로 잘못됐죠. 1번 틀립니다. 자,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그죠? A에서 1 가는 거.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이 기속행위일 리가 없죠. 재량행위의 기준인데.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얘 정의가 뭐죠? 재량으로 정한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량껏 정해진 준칙이란 게 이미 개념에 써있어요. 자기 이름에. 4번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사를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개념이 뭐였죠? 고를 수 있다예요. 그거의 기준을 정한 게 준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준칙이 정해져야 고를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5번 특정 요건에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정확히 선지가 지문의 조건문을 반대로 해석한 거죠. 선례가 무수히 쌓였으면이 지문이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가 참이죠. 충족돼도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A면 1, 이거 10년 동안 했으면 따라야 되지만 이게 아니야, 이게 처음이야, 그러면 안 따라도 돼요. A에서 2로 가도 됩니다. 답이 5번이죠 11번 5번 풀었고요. 이제 다 읽었으니까 10번 더 풀어보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의 근거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죠. 이건 좀 쉽네요.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쉽습니다.